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님들, 안전하는 아빠 안전아빠입니다. 가설공사와 가설물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공사 부분이 건설안전기사든 산업안전지도사든 뭐 이 안전 분야에서 공부를 하심에 있어 비중이 절대 적지 않고, 지도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년 출제가 되었던 내용으로, 사실 가설공사 자체가 현장에서는 추락 재해 시설이 그냥 가설 시설물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도 제가 봤을 때 무방합니다. 가설 시설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면서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건축공사에서 있어서, 그래서 가설공사 부분은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나마 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설공사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쭉 이제 영상을 좀 제작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내용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바라겠습니다. 가설공사는 목적물을 공사하는 동안 공사 완성을 위해서 임시로 설치하는 장비, 재료, 구조체를 뜻합니다. 이 정의입니다, 정의. 이거 그냥 설명드리는 게 아니죠. 이게 지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제가 넣어놓은 거죠. 가설재의 특징, 연결재가 적고요. 부재 간 결합이 불완전한 결합, 구조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정밀도가 적어서 전도, 붕괴의 위험이 있고, 임시시설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설시설물은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다니실 때 보는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렇게 외부에서 보시는 그런 비계들이 내부에서는 이렇게 이 여러 가지 구조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나중에 이렇게 설치해 놨다가 뜯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으로 구조 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은 사실 그냥 현장에서 조립을 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설제의 특징이라는 부분이 요 내용이 있고, 가설제의 요구 조건은 작업성, 안정성, 경제성입니다. 작업이 일단은 용이해야 되겠죠. 이 가설제 자체가 막 조립하기 힘들고 뭐 만들기 힘들고 설치하기 힘들면은 사용을 아예 안 하죠. 아무리 싸더라도. 그리고 이제 안정성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비싸면은 현장에서 아무도 사용을 안 해요. 이게 사실 안전시설물이 모든 게 그런데, 비싸면 현장에서 아무도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작업성, 안정성, 경제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안전화를 이루어야 된다. 가설 공사에 있어서는. 가설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지금 이런 부분들은 많은 참고서에서 거의 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규격화해야 되고요. 동력화해야 되고, 경량화해서 표준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가설제에 나아갈 방향이죠. 만약에 지도사를 2차 기준으로 답변을 하신다고 했을 때, 뭐 가설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런 거를 우측이나 아래쪽에다가 한 줄 적으셔도 그 답안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답변으로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뭐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내용을 알고 가설 공사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가설제의 종류. 가설 비계, 가설 통로, 가설 도로, 건설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설 공사라고 하면은 비계가 있고 통로가 있고 도로가 있고 기계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설 비계로는 강간 비계, 틀니 비계, 달 비계, 말 비계, 이동식 비계, 브라켓 비계, 뭐 제일 중요한 시스템 비계가 빠졌네요. 시스템 비계 등등이 있죠. 가설 도로는 사가 경작성. 이거 제가 이제 외웠던 내용대로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사가 경작성은 사다리, 그리고 가설 통로, 그 다음에 경사로, 작업 발판, 승강로, 이거를 이제 사가 경작성으로 저는 이제 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설 통로가 그 다섯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건설 기계는 이제 대표적인 것만 적어놨는데 타워 크레인, 항타 항발기, 리프트, 이동식 크레인, 곤돌라, 이런 것들이 있죠. 12회차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분야 2차 시험에서 항타 항발기가 나왔었죠. 근데 타워 크레인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타워 크레인이나 리프트, 이동식 크레인 쪽에서 13회차 때 나올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전인증 대상 가설제는 이것도 그냥 제가 외웠던 방법대로 지금 오픈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비작조 받조안이라고 저는 외웠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왜 이거를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냐면은, 그전에는 이 가설제 있잖아요. 현장에서 쓰는 이런 비계나 아니면 뭐 망이나 발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고, 그냥 이 만드는 회사의 그 시방서나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냥 이
기준이 제각각이었어요. 아니면 기준이 없거나. 근데 이제 이거를 정부에서 안전인증 대상 가설, 안전인증 아시죠?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오는 안전인증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전인증 대상 가설제로 포함을 시킨 게 지금 요거죠. 그래서 동바리, 그 다음에 동바리는 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거푸집이 있으면 거푸집을 받치는 파이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비계류, 그리고 작업 발판, 그리고 조리식 철물, 받침 철물, 그 다음에 조임 철물, 그 다음에 안전망. 이건 뭐 수직망도 될 거고 낙방도 될 거고 예. 요런 것들이 안전인증 대상 가설제로 들어왔죠. 만약에 2차에서 건설안전 분야가 나온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중에서 5가지를 쓰세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충분히. 뭐 이 저기 논술형 말고 단답형 5가지로 5가지를 쓰세요. 5가지를 쓰고 그것의 예를 뭐 또 2가지씩 쓰시오, 또 3가지 쓰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사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거는 벽이음제고요. 이게 이제 벽이 여기 구조체가 아니라 철골 계단이 그대로 들어오다 보니까는 이거를 이제 여기 원래 앙카 뚫어가지고 박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철골에다가 전용 철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놓은 거죠. 요 간격은 강간 파이프 기준으로 5m, 수직 5m, 수평 5m죠. 지금 요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벽이음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5m 간격으로 설치가 돼 있어야 비계랑 구조체랑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간격이 너무 길게 돼 있으면은 당연히 비계가 쓰러질 수 있겠죠.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그리고 높이가 이제 많이 올라가면은. 참고로 그 비계가 이제 31m 이상이면은 이제 검토 대상의 비계가 되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요 사진에 요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브레싱이에요. 이게 이제 타워 크레인 가세입니다. 타워 크레인이 그냥 이렇게 쭉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구조체랑 같이 묶어줍니다. 왜냐면 이게 흔들흔들 하니까는 이게 잡아줘야 되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레고나 아니면 나무 블럭을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 블럭을 이렇게 쌓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집에 자제분이 계시면 예, 블럭 같은 거 이렇게 쌓다 보시면은 옆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게 되게 견고해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요게 지금 마스트인데 이게 마스트라고 합니다. 책을 읽으시면은 타워크레인 분야에서 무조건 나오는 게 마스트인데 요거 한 개가 한 개의 마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마스트를 세우고 올라간 다음에 적정 이상의 높이가 되면은 이 브레싱을 꼭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조체랑 이를 딱 이거를 딱 껴가지고 여기 구조체랑 해가지고 같이 연결하는 거죠. 앙카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내용을 좀 가설제 하는 함에 있어서 그 좀 설명을 드리고자 사진을 좀 담아봤고요. 앞으로 이 가설 공사에 대한 부분들로 가설제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짧게 짧게 영상을 한번 앞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